지난 2월 대구 변호사 사무실 참사 이후 최근 진주에서도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급식비 분담률 합의점을 찾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3차 실무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참석하는 행정협의회전에 타결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전국 최대 감 생산지인 창원시가 지역 고유의 동래감 농업에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낙동강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가 낙동강 주변 공기 중에서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본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대구 변호사 사무실 참사 이후 몇 달 되지도 않아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서 법조인에 대한 안전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는 오늘부터 법 테두리 안에 있지만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법의 소수자들에 대한 기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 앞을 서성입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변호사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여성 변호사는 8년 전 남성이 저지른 살인미수 사건의 국선 변호인이었습니다. 하나도 없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이 벌벌 떨리고 어떻게 되지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정말. 변호사를 상대로 한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겁니다.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이 남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말 저 피고인이 볼펜 들어가지고 바로 뒤에 못 꽂아버리면 순식간이잖아요. 그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겁이 났어요. 재판하는 도중에 이제 피고인하고 사이가 틀어지고 계속 갈등하게 커지니까 그리고 약간 무서웠어요. 눈빛도 정말 무섭고 하니까. 이 때문에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과거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당시 법조인에 대해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들하고 저희가 대면을 하고 있고 면담이나 그 사건 수임을 위해서 방문을 원하는 사람들과는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뾰족한 대책 마련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호사가 단순히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6월 대구 방화 사건 이후 국회에선 법조인 대상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석 달째 계류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범죄자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야 하는 변호사의 직업 특성상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진주 사건을 비롯해 안인득 사건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조현병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해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의 학교 급식비 분담률 갈등에 경남도 의회도 나서면서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다음 주 27일이면 박완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한자리에 앉게 되는데 21일 열린 3차 실무협의회에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네, 권 기자, 지난 2달여간 갈등을 빚던 급식비 분담률이 일단 합의점을 찾았군요. 21일 열린 3차 실무협의회 그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앞서 두 차례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전까지는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서로가 힘들다는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더 미룰 시간도 촉박한 데다 그동안 두 기관 모두 내부에서 여러 방안을 조율했던 만큼 조금 더 비장했고 어느 정도 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한 부분은 급식비 분담률이 어떻게 정해졌느냐 하는 건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기존 경남의 급식비 분담률은 도교육청과 경남도 18개 시군이 각각 30, 40%로 부담을 해왔습니다. 이 분담률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었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기존에도 두 기관은 물가 인상에 따른 식품 단가 인상에는 모두 공감을 해왔었는데요. 이에 식품비 단가는 12%, 금액으로는 380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컸던 분담 비율은 2023년에 한해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과 도와 지자체 부담이 현재 3대 7인데 내년에 한시적으로 5대 5로 조정이 되면 지자체는 455억 원이 줄고 교육청은 455억 원을 더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논란이 올해 교육청 예산이 1조를 넘기면서 생긴 건데요. 이게 정부 세수에 따라 뜻하지 않게 생긴 거잖아요. 내년은 그렇다고 해도 내후년 예산이 이렇다는 보장도 없는데 급식비 예산이 계속 이 비율로 되는지 싶은데요. 네. 이번 타결에는 교육청이나 경남도 모두 한 발 물러난 규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도나 지자체가 재정이 어렵고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크게 협의한 것이고요. 도에서는 이런 우려들을 파악하고 2023년의 한 해로 정리하면서 논란을 잠재운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관 모두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는 27일 열리는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박안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미소 띈 모습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권정숙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100년 역사의 단감 재배지 창원에서는 구릉산지인 동매를 이용한 감 농업이 발달했는데요. 창원시가 지역 고유의 동매 감농업에 세계 중요 농업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에 달린 주황빛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창원 대표 특산물 단감입니다. 창원에서 생산되는 단감은 주로 평지에 솟아있는 구릉산지, 동매에서 재배됩니다. 낙동강 인근으로 재배지가 몰린 탓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민들이 동매감 농업을 택한 겁니다. 북면하고 대산면에 152개의 동매가 형성이 돼 있고 지금 현재로는 전체의 한 23% 정도가 이제 동매에서 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창원 동매감 농업은 고유의 농업 기술과 역사성을 인정받아 올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경남에서는 하동 녹차와 고성 둔벙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창원시는 단감 농업의 우수성을 세계로 알리기 위해 동매감 농업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와 보존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2025년까지 농업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 동매감 농업만이 가진 우수성, 특수성, 역사성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희들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2025년에는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단감을 재배하고 있는 창원. 창원시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 추진을 통해 국내를 넘어 창원 단감을 뉴질랜드 키위, 프랑스 포도처럼 세계화시킬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갑자기 하락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사례도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이 그 위험성이 큽니다. 세입자들이 정확한 시세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우선 세입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엔 현장을 확인해야 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다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겠죠.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권자인지,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은 얼마나 있는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 위반 불법 건축물인지 건축물 대장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 후 5개월 이내에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신축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경우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공유하고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0일) 하루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 21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7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 377명, 양산 269명, 진주 238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66명으로 위중증 환자는 8명입니다.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90대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경남의 4차 예방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전체의 14.7%입니다. 낙동강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가 낙동강 주변 공기 중에서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는 2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에 따른 환경재난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낙동강 주요 지점에서 남세균 독소를 조사한 결과 미국의 뉴햄프셔주 강에서 발생한 마이크로시스틴보다 최대 523배가 높게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청산가리 독성의 200배에 이릅니다. 또 녹조의 남세균은 최대 1.5km까지 확산한다며 하루빨리 낙동강 보호 수문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와 부산, 대구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공간이 주거의 공간으로 변해가는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맞닥뜨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통렬하게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에서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8월 한 달 도내 음주운전 의심 신고 1,300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95건이 단속돼 하루 평균으로 보면 6.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면허 취소는 174건, 정지는 21건입니다. 지역별로는 거제시가 가장 많았고 이어 진주시와 창원 진해구, 창원 성산구, 양산시 순입니다. 요일별로는 월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G엘로비전과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0일 오후 마음 나눔 꾸러미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마음 나눔 꾸러미는 5만 원 상당의 지원 물품으로 모두 인근 지역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입니다. 이날 만들어진 꾸러미 100상자는 모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지역의 이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위안이 되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가야방송에서는 이번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마음 나눔 꾸러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을 좀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지역사회 주민분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 특례시가 시민안전보험에 재가입했습니다. 창원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와 개 물림 사고 등의 보장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함안군의회가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정부 건의안에는 벼수확기에 맞춘 시장격리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농산물 소득 안정 정책 법제화,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날 채택된 대정부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